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브닝 투자쇼 고수 시즌2 월요일을 늘 찾아오는 포도TV입니다. 시장 대비해서 우리 날씨는 예년처럼 많이 춥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또다시 한파가 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겨울다운 겨울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은 수급, 오늘 역시도 또다시 급락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말 많고 탈 많은 카더라 통신, 바로 내일인 것 같습니다. 배당락일 부분인 것 같은데요. 먼저 팔고 내일 저가에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배당락 이후의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TV의 에이스, 우리 정쌤과 손쌤과 함께 오늘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마다 이렇게 정신없이 계속 빠진다라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손쌤을 통해서 코스피 시장 오늘 한마디 정의 한번 해볼까요? 네. 배당 이슈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다시 한번 리스크 관리가 최선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양도세 강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을 피해가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배당락이 끝난 내일 1.26% 조정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1.26%가 하락한 후에 지지가 어디에서 나오냐가 중요한 건데, 그 부분은 차트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확인해 보셔야 될 주요 포인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내일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1940포인트에서 지지가 나오면 상관이 없다. 하지만 눌리게 되면 1920포인트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내일 일단은 뭐 하락을 해서 출발하겠죠. 그렇게 되면서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1940포인트 위에서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올해 1920포인트에서만 마감을 한다라고 한다면 1월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배당락이 끝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확인을 한번 더 하자라는 한마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쌤, 네. 내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배당락 부분에 이제 시차적인 측면에서 그쵸. 왜곡된 하락 부분이 크게 보일 거예요. 1.26%의 그렇죠. 지수 하락이니까요. 네.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공격적으로 매수는 조금 하지 말자인가요? 일단은 만약에 1940포인트를 뚫지 못한다고 하면요. 1920포인트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굳이 오전에 리스크를 안고 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주식은 뭐 내일 하고 내일 모레면 장이 올해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한 3일에서 또 5일 사이를 또 쉬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할지 모르니까요. 굳이 폭탄을 안고 가는 것보다는요. 버리고 가는 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편안하게 연말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의 개인들의 마지막 매도 압박 부분이 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에 반해서 배당락 부분에 대한 조금 자유로운 부분이 있죠. 코스닥은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도 조금 덜한 것 같은데요. 정쌤을 통해서 오늘 코스닥 어떻게 한마디로 정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예. 오늘 외국인 기관 수급만 보면은 네. 참 시장이 이렇게 빠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시장이 좀 밀렸는데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100% 이해가 되면 좋겠지만은 아쉽게도 이해가 안 되는 날도 있고 그리고 시기가 좀 있더라고요. 자, 오늘 외국인이 473억 그리고 기관이 273억 양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0.7%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 기관 매수하면 시장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외국인 기관의 매수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오늘 시장의 어떤 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수급보다는 종목별 등락 현황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473억가량 매수를 했지만은 메디톡스 그리고 카카오 같은 종목들에 집중이 됐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그리고 컴투스, 카카오 같은 대형주 쪽으로만, 그러니까 즉 종목들 쪽으로만 집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종목별 등락 현황을 방금 봐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리자면은 아침 개장 시작할 때 하락 출발한 종목이 400종목 정도 되셨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에 장 마감할 때쯤 보게 되니까 하락 종목 수는 640종목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어났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어찌 본다면 시장의 어떤 포커스가 수급이 아니라 오늘 같은 날은 어떤 투자 심리,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가 많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매도 심리가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매도 심리가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안 좋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은 수급보다는 어떤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 시장이 어떤 수급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종목별 등락 이 현황으로 인해서 방향성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종목별 등락 현황도 참고를 하신다면은 시장의 방향성 참고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올해 12월 30일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신다면은 640포인트까지는 하락 대비를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급보다는 투자 심리, 종목들의 어떤 매매 심리가 회복이 될 때까지는 기다리라.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훈풍이 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수급적인 측면은 종목별로만 쏠려 있다. 하지만 심리가 아직 훈풍이나 긍정적인 시각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라는 정쌤의 의견이었고요. 640포인트까지는 눌림 조정 부분을 좀 더 기다리자라는 전략을 세워줬으니까요. 여러분 코스피, 코스닥 두 분의 쌤들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조금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 한마디로 정리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고수 시즌2를 시작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또는 시장에 대한 전략 실시간으로 같이 대응해 볼 수가 있겠죠. 전화번호 두 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02-786-1022 그리고 1023번 두 대의 전화번호가 연결되어 있고요. 또한 휴대전화 문자 무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0113-3366-8288번으로 앞에 고수 또는 포도라고 적어주셔가지고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먼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알아야 삽니다. 그래야 2015년도 잘 보내고요. 16년도 전략 세워볼 수가 있겠죠. 포도쌤의 방과후 수업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방과후 수업의 손쌤, 손대상입니다. 2015년 새해는 아마 희망이 꽤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희망을 가지신 분들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2016년에 희망을 가져보고자 제가 오늘부터 기법을 좀 설명을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요. 오늘은 기법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본적으로 중장기 매매하는 기법인데요. 2016년 희망을 위해서 호프 기법이라고 좀 명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H는 히스토리 오브 스탁 프라이스라고 얘기하죠. 주가의 역사를 확인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오피셜 펀더멘탈, 오피셜이 공식적인이라는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실적을 확인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피해 같은 경우는 수급을 확인해보셔야 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타이밍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H, 히스토리, 주가의 위치를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를 확인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저평가 종목을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과연 저평가 종목이 어떤 건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저평가란 어떤 이슈냐? 자산의 시장 가치가 실질 가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즉, 주관적인 판단에 기인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평가 주식을 찾는 데 있어서는 주당의 가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기업의 현재의 가치보다 현재 낮은 주가의 위치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저평가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즉 결국은 실적을 통해서 저평가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2016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안에서 이게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과연 윌리엄 오닐은 저평가 종목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캔슬린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실적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C가 이제 분기순이익이에요. 분기순이익으로서 최소한 18%에서 20% 증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분기 매출액 증가율도 역시 25%는 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죠. 이것 또는 이게 아니라 그리고 연간 순이익 증가율이요. 최근 3년간 매년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해 왔고 자기 자본 이익률도 역시 17% 이상 있어야 한다라는 두 가지 조건에 부합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저평가 종목으로서 향후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준을 잡아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넘어가 보시죠. 누가 이제 저평가 종목을 얘기를 했냐면 워렌 버핏이에요. 자, 사실 워렌 버핏의 매매 혹은 저평가 종목을 찾는 데 있어서 많은 연구자들이 분석을 좀 했는데 실질적으로 세 가지의 기본적인 룰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기업이 순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통상 10배 이하인 경우 저평가로 인식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은 뭐 10배 이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평가 논란이 일반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서 반론을 좀 하나 대보자면 사실은 뭐 워렌 버핏의 반론을 제가 어떻게 뭐 감이 되겠습니까만은 대보자면 기본적으로 20% 이상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인터넷 기업이라든가 혹은 성장성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 PER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PBR, 주가 순 자산 비율에 대한 얘기죠. 기업이 자산, 즉 청산을 했을 때 그게 1배 이하냐 아니냐를 구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데요. 지금 오늘 나온 뉴스를 확인해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실질적으로 청산 가치가 1배 이하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중장기, 즉 워렌 버핏처럼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이 또 한 번의 매수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 근거에 의해서 1배 미만인 종목들을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도 붙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ROE, 자기 자본 이익률 통상 10%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 역시 5월보다는요, A&D, 이게 세 개가 교집합식으로 똑같이 다 부합하는 종목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책에 나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나온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안 바뀌었네요. 그쵸? 이거는 이제, 책에 나온 이슈도 있고 제시 리버모어가 얘기한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시 리버모어 같은 경우는 아마 책을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올라가는 기업에 계속 베팅을 하는 그런 전략, 피라미딩 전략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 펀더멘탈을 주로 보는 투자자와 혹은 차티스트를 섞여 있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이 열심히 싸워요. 하지만 제시 리버모어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적 볼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실적 봐야 된다. 그 안에서 눈에 보이는 기업의 본질 가치보다 현재의 주가가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세의 전환 타이밍, 즉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 타이밍을 저평가다라고 인식을 했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으면 여기서는 이제 베팅이 들어가는 거죠. 피라미딩 전략으로서 올라가는 말에 비중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대부분 투자자분들이요. 발바닥에 서서 머리 꼭대기에 많이 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훈련을 끝낸 말이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혹시 과천 가보셨나요? 과천을 가보게 되면 어떤 말은 땀을 어느 정도 흘리고 있는 말이 있는가 하면 땀을 안 흘리고 있는 말이 있어요. 자, 근데 어떤 말에
좀 더 빨리 달릴 가능성이 있냐면요. 땀을 흘리고 있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준비운동을 끝내놨다는 거예요. 즉 제시리보모에서 매매를 하는 부분도 하락에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타이밍, 즉 무릎에서 준비되어 있는 종목들의 선별을 언급을 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종목을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게 싼 주식인지 비싼 주식인지 결정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어떤 종목이요? 10,000원 했습니다. 이 종목이 9,000원이면 싼 가격일까요? 그러면 반대로 9,000원 했던 주식이 있습니다. 이 주식이 10,000원 하게 되면 이거는 비싼 가격일까요? 자, 물론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첫 번째는 싼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테고요. 두 번째는 비싼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사실상 이거는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제가 그 다음에 보여드릴 부분을 보게 되면 현저하게 좀 바뀌게 될 겁니다. 자, 9,000원에서 10,000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0,000원에서 다시 9,000원이 되는 거죠. 10,000원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때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9,000원은 10,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비싼 가격이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 거냐면 10,000원일 때는 일단은 박스권의 흐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이 박스권 하단으로 와서 9,000원이 되고 9,000원이 밀리게 되면 무슨 사인을 주는 거죠? 시장에서는. 자, 이제 이중천장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나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는 정확한 타이밍이 9,000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10,000원보다 9,000원이 더 비싼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9,000원 하던 종목이 10,000원이 됐습니다. 10,000원이 됐어요. 비싼 가격이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시장의 조정을 받고 한 번 더 떨어지게 되면 물론 10,000원이 비싼 가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부터 나는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하고 올라갈 거예요 라는 사인을 보내게 되면 이 10,000원이 비싸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즉 가격을 볼 때요. 보통 가격을 보지 말란 얘기를 하죠. 가치를 보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치를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치는요. 절대적인 가격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절대적인 가격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상대적인 가격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한테는요. 그냥 비록 금반지로서 있겠지만 뭐 많이 싸졌죠. 금반지가 굉장히 뭐 싸다. 그래서 나는 더 많이 살 수 있다. 뭐 얼마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유산으로 부모님한테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나한테 있어서 굉장히 가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관점으로 보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역사적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적인 가격으로서 확인하라. 그게 이제 히스토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H에서 히스토리, H가 이 히스토리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메디톡스라는 종목입니다. 바닥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15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역사적으로 신고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올라가는 이 시점부터 나중에 보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갔죠. 2배 올라갔습니다. 아, 여기에서 살 걸. 이런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때부터 시장은 약보합을 이루게 되면서 10% 이상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게 되면은 현대중공업이죠. 50만 원 하던 기업이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55만 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55만 원은 싼 가격인가요? 비싼 가격인가요? 역사적으로 55만 원까지 갔어요. 그게 55만 원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비싼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단 여기에서는 조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만약에 실적이 2007년보다 높다면 비싼 가격이 아닐 수 있다라는 가정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가정이. 하지만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충분히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55만 원, 즉 역사적인 신고가 아니면 역사적인 고점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이거는 비싼 가격으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종목을 한번 보죠.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요, 27,000원 하던 종목이었어요. 27,000원 하던 종목이 바닥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10,000원 언저리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즉, 역사적으로 이거는 바닥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죠.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닥이라는 인식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한 번 더 조정을 받게 되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또 비싼 가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정확하게 박스권을 형성을 하다가 돌파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은 싼 가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박스권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상단에서 한 번 더 눌리게 되면 비싼 가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요, 확실히 보이는 거죠. 자, 이거는 주가가 높게 있는지 낮게 있는지, 그리고 낮게 있는 주식을 사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됩니다. 즉 이제부터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형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실적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 이 종목은 버텨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잔파도에 우리가 일거일수족 마음이 상하거나 하지는 않겠죠. 즉 이런 종목 매수를 해 놓으면요, 이런 종목이 바닥이라는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마음 편안해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내드리자면요, 주가의 위치를 확인해라. 만약에 주가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주봉으로라도 차트를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최소 2008년까지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주가의 위치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 확인하고요. 여기에서 하나 더 실적까지 좋아진다라고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2016년에 희망을 가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프기법의 H 죄송합니다.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대상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시점이었었죠. 그 부분에서 이제 호프기법이라고 우리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H, 결국 이제 주가의 위치를 가지고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상대적인 평가로 저평가를 찾아보자라는 전략을 좀 세워봤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종목 이제 2015년을 보내는 상황에서 들고 가도 되는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포도쌤의 힐링타임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정쌤을 통해서 먼저 좀 인사를 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이 시간에 어떤 종목이 또 고민이 되시기를 전해 주셨습니까? 예, 정보제약 예. 15,550원에 30%요. 아, 그러시구나. 아, 제약주가 좀 재미없죠, 요새. 어떤 부분을 좀 푸드리면 좋을까요? 이게 10월 말에서 예. 11월 초에 한미약품만 올라갈 때 샀거든요. 예. 50%를 샀는데 네. 사고 나서 16,000원대까지 올라가서 20%는 매도를 했고 네. 나머지 30%는 더 올릴까 해서 갖고 있었는데 이거 가져가도 되나? 더 사야 되나?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종목이 조금 매수하고 난 다음에 수익이 나면 괜찮을 텐데 조금 손실이 네. 잡히다 보니까 네. 이거를 팔까 내년에는 갈까 갈까. 그죠? 네. 항상 그렇습니다. 종목 매매하는 게 저희 전문가들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경보제약 11,500원 10원 30% 해가지고 일단은 전화 끊으시고요. 12로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수고하십시오. 제가 종목을 좀 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고민 종목은 또 경보제약입니다. 올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바이오에 흥했다가 바이오에 조금 가라앉아버린 그런 시장이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전에 시청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일단은 어쨌든 한미약품, 이 한미약품이 시작되었던 바이오 제약 섹터의 열풍, 뭐 돌풍이라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7월달 이후에 그 열풍이 식어버리게 되면서 고스란히 지금 현재 제약주 전체적으로 현재 흐름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현재 15,550원에 매수를 하신 다음에 13,100원 정도 현재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려보게 된다라면은 회사에 대한 문제, 종목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뭐냐면은 한 가지뿐이죠. 소위 말하는 코스닥 시장 내에서 바이오제약 유행이 한 발짝 지나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한번 코스닥 시장에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2013년 같은 반도체 장비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2014년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모바일 게임 그리고 오늘 바이오 제약 이렇게 조금 유행이 계속해서 바뀌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보제약 같은 경우에는 종목 자체의 문제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제약 전체적인 어떤 그 바이오 제약 섹터 어떤 유행이 지나고 난 뒤에 아무래도 매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12년도에 모바일 게임이 한번 열풍이 일었다가 2014년까지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그 시간 텀을 굳이 가져가실 필요가 있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유행은 다시 한번 오겠지만 그 시간 비용이 조금 아까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에 또 코스닥 섹터에 어떤 또 그 종목들, 업종들이 또 강하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종목 조금은 손실하고 하더라도 그 종목도 옮겨 타는 게 제가 보기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팔라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12,500원 정도 구간만 조금 지켜주게 된다라면은 일단 충분히 좀 버텨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빠지다가도 한 번씩은 기술적 반등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지고 계시고요. 가지고 계시고 일단 12,5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가지고 계시고 일단 위쪽으로 봤을 때 일단 14,000원 부분까지 일단 얕은 반등을 한번 노려보십시오. 그리고 난 이후에 조금 종목 교체 쪽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12,500원 그리고 위쪽으로 봤을 때는 14,000원 부분 이상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종목 교체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경보제약하면 종근당과 연결고리가 좀 있는 부분이겠죠. 원료의약품 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우리 정쌤에 대한 전략대로 잘 이행을 해주시고 29일 내일 보호해소 물량이 좀 풀립니다. 60%나 풀리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 정리되고 나서 바닥권 지켜지는지 12,500원, 550원대 지지력 좀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손쌤이 시청자분을 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손쌤, 네. 좀 좋게 아주 멋지게 좀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목이 안 메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죠? 예, 이스타코요. 이스타코요. 매수단가 비중 알려주십시오. 예, 2,700원에 30%요. 아, 제일 궁금한 건 역시 매수가까지 올까라는 질문이시겠죠? 예, 예. 아, 너무 그분- 하락해가지고. 네. 일단은 좀 비중 축소 의견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이유는 전화 끊으시고요. TV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스타코는 아시다시피 부동산 임대, 부동산 관리, 교육 사업, 그 다음에 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서 부동산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주처럼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간중간에 테마가 두 개가 돌았는데요. 아시다시피 싸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 테마입니다. 그걸로 엮이게 되면서 강보합으로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정확히는 이거는 어떤 수급이라든가 어떤 이슈보다는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기술적인 대응이 더 급하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면서 기술적 대응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타코 볼 때
주봉으로 보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주봉으로 보라고 말씀해드렸었는데 그때 처음에 가격이 어제부터 상승을 했냐면 1,800원부터 상승을 하던 주가가 5,500원까지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이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물론 주가는 저평가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걸 깨고 내려오게 되면서 고평가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 건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1,450원 부근에서는 반등이 무조건 나와줘야 돼요. 반등 안 나오게 되면 또 추가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해 보셔야 될 거는 올라오게 될 경우 박스권 하단까지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격이 2,000원이거든요. 1차적으로는 2,000원까지밖에 얘기를 못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2,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다시 한번 3,200원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단은 단기적인 흐름으로 2,000원 단기적인 목표가 그 다음에 물량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2,0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스타코 같은 경우는 지금 2,000원대가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매수가 부근으로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언급을 좀 드리겠고요. 시청자분 전화 연결 또 지속하기 전에 저희 정쌤을 통해서 문자 상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간만에 문자를 좀 보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을 받을까요? 영진약품. 영진약품은 조금 전에 전체적인 내용은 경보작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참고 좀 하시고요. 일단은 코어롱인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롱인더 좀 보실 건데요. 자, 일단은 코어롱인더 같은 경우는 화학 섹터죠. 화학 섹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패션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일단 뭐 타이어 코드 이런 쪽으로 보게 되는데 화학이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화학 섹터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하나 좀 그려볼게요.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전체의 어떤 그림을 그려보게 된다면 조금 딜레마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개선되고 있지만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매출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매출이 성장하지 않고 영업이익만 계속해서 개선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업황이라든지 어떤 회사의 캐파가 커지면서 어떤 기업의 어떤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외부 여건이 아닌 내부적인 어떤 요인들을 어떤 절감을 해 나가게 되면서 어떤 제한적인 어떤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장부상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비용 처리 이런 부분들을 해서 개선시킬 수 있지만은 그게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코어롱인더가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현재 영업이익 개선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뭐 LG화학 같은 종목들 많이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은 코어롱인더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이제 수익성이 이제 반영이 될 건데 그 부분들도 조금은 이전에 해놨던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되는 게 좀 시간차가 걸릴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코어롱인더는 딴 거 볼 필요 없고요. 전체적인 어떤 수익성을 봤을 때 아직까지 조금 무리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 긴 그림을 보게 된다라면은 7만 원 돌파가 현재 쉽지가 않은 이유가 거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66,6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66,600원에 매수를 하실 때 여기서 차라리 돌파를 할 때 따라가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격 매수와 추적 매수는 좀 별개로 봐야 되는데 이 코어롱인더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가 아니라 어떤 추적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매수 시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로 매수도를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현재 화면을 보시면 이 주황색선 60일선이 현재 지지라인으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60일선을 할 수가 있는 63,800원, 그냥 64,000원 깔끔하게 잡아볼게요. 64,000원 회복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66,000원 돌파 여부를 한번 보시고요. 그게 아니라 64,000원 회복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면은 일단 짧게 한번 끊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업황과 함께 이제 코어롱인더 화학업종에 대해서도 저희 정쌤이 얘기를 해줬으니까요.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힐링타임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포도TV의 시크릿과의 코너 출발합니다.
네, 저희 포트 점검이 또 필요하겠죠. 시크릿과의 출발하기에 앞서서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 저희 포트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의 포트입니다. 주스메 포트인데요. 현재 5종목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갈 길이 조금 먼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종목군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단기적으로 시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두 종목에 대한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쌤의 포트입니다. 역시 5종목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12월 달에 삼릭식품이 포트에 편입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포트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역시 5종목이 꽉 차 있는데요. 앞으로 라스베가스 부분도 있겠고요. 또한 스페인 쪽에서 가전박람회 부분이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한 전략 상세하게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손쌤의 포트만 보면 우리가 IT 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 역시도 그 부분에 선치적인 관점의 두 종목을 좀 포트에 넣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지금 점검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첫 번째 종목으로 UIL을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UIL 같은 경우는 메탈 케이스 그리고 우리가 갤럭시 S6 부분에서 이제 별매품 형식으로 좀 들어왔죠. 무선 충전 부분에 대한 빠른 급속 충전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제는 이 부분이 기존 제품을 사면 그대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기존 구성품이 될 수 있다. 트렌드에 붙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 관점에서 역시 가전박람회와 그다음에 모바일 박람회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확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최근의 수급적인 측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계 쪽에 대한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와 있는 시점이죠. 그런데 이 관점에서 개인들이 조금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연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계 쪽도 공격적인 매수는 하고 있지만 않지만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관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 대비해서 외국인들 12만 주 그리고 기관계는 5만 주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수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놓고 보면요. 제가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빠르게 장중 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13,000원 부근에서 살짝 모자른 12,700원대 부분에 직전 고점을 좀 만들어놨습니다. 쉽사리 코스닥에 대한 이번 배당락 이후에 종목별 장세로 갈 때 IT와 함께 좀 동반해서 같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겠고요. 왜냐하면 최근 대비해서 장대 음봉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이 부분을 한 번 더 선치적인 관점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목표가 부분은 현재는 13,000원대를 목표로 두고 그대로 끌고 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13,000원대를 장중에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뚫리는 거는 쉬울 수 있는데 뚫리고 나서 종가가 이탈하지 않고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저와 함께 보유하고 가신다면 13,000원대가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더 보유해가면서 전략을 세워보고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하겠고요. 그러지 못하고 종가상 만약 다음 주 제가 찾아뵙기 전까지 이탈을 한다면 그 부분에 목표 이익 실현 13,000원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사실 이제 앞에서 얘기 드렸죠. 우리가 이제 IT 섹터와 관련된 쪽으로 좀 집중해보자. 시기적으로. 나머지 세 종목은 시장의 업황이 좀 돌아야 되는 시점이죠. 지금 뭐 음식료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쪽도 있기 때문이겠죠. 한 종목, 전기전자 관련돼서는 이제 제우스를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우스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제우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급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수급이 그렇다게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관의 연속적인 매수도 안 보이고요. 외국인 역시도 연속적인 매수를 하다가 최근에 들어오면서 매도 압박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수급을 보면 중간점에서 투신 쪽의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부분 은행과 함께 투신 쪽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이 제우스의 물량을 손절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수급의 부족가 아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바닥권에 대한 다중바닥 형태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지난 9월 달에 최저점 부근 이후에 11월 달에 다시 한번 저점, 그 부분에서 지금 바닥권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제우스 같은 경우는 중국발 수주 확대에 따른 성장성이 계속 기대될 수 있는 시점, 바닥권에 있다라는 부분에서 역시 모아가는 전략을 좀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 손절가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바닥권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손절가를 정해놓고 움직여야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제우스 같은 경우는 역시 11,700원에 대한 손절가, 지난 9월의 저점 부분을 이탈한다면 손절가를 반드시 지켜주는 전략으로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가 16,800원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자, 16,800원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높은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지난번에 매수 들어가고 나서 14,000원대 이탈하면서 바닥권 대비해서 괴리차가 좀 생기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여전히 수급이 들어온다라면 공격적으로 매수 타이밍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와 태양전지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에 시장의 뷰가 업종 자체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시점에 손절가만 반드시 지키면서 보유하고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 종목을 봤죠. 나머지 세 종목은 좀 자신 있게 좀 들고 가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정쌤의 포트 한번 볼까요? 네. 네. 자, 저는 어느 거부터 볼까요? 일단 지난주 소개했었던 30분부터 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수급만 보면은 지금 뭐 한 34만 원까지 날아가야 정상인데 참 조금은 아쉽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SPC 그 30분 관련해서 조금 또 새로운 기쁨 호재가 될 만한 소식 좀 말씀 좀 드려보자면은 일단은 미국의 대표적인 그 햄버거 프랜차이즈죠. 그래서 쉐이크쉑이라는 프랜차이즈를 한국 내 독점 유통을 하기로 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독점 판매권을 현재 가져오게 된다라면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삼리식품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이 자회사, 그러니까 삼리 GFS죠. GFS가 SPC 그룹의 전체적인 어떤 물류, 식자재 유통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쉐이크쉑이 어떤 전체적인 어떤 유통을 담당을 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삼리식품이 자회사인 삼리 GFS를 통해서 분명히 물류 비용 그리고 물류를 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지금 예정돼 있는 물량만 하도 1조 정도였던 물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독점 판매권에서 버거킹 정도였던 버거 인기만 누리게 된다라면 충분히 1조 원이 넘는 어떤 물류 비용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가져올 수 있는 영업 이익 부분이 그리고 수익성이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여전히 가이던스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조금 산림식품 같은 게 최고 큰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존에 발생된 그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 대비해서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소화가 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최근 241선까지 조정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차츰 소화가 되고 난다라면 다시 재반등 가능성은 일단 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적이 어쨌든 계속해서 우상향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LG생활건강이 연 10%, 15%의 꾸준한 영업이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때 일단 실적이 받쳐주게 된다라면은 지금 가격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는 부분들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도 좀 같이 좀 보게 된다라면은 자, 지금 기관에서 13일 연속 계속해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조금 말씀을 드렸듯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수급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수급이 일단 유지가 된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하늘색선 241선 일단 유지가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난주 지난주 월요일날 일단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현재 가격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수급 일단 믿어보시고 지금은 어쨌든 그 241선 전에서 횡보 흐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 제시를 해드렸지만은 다시 재반등 가능성 그리고 어떤 박스권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유지를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한 종목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타이거 원유 선물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당히 좀 깁니다. 8월 31일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원유 가격이 좀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 원유 가격이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매수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지속성은 좀 떨어진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숏커버링성, 롱 포지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말 그대로 일단 일시적인 어떤 저가 매수 한국말로 해석하게 되면 그렇게 좀 될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어떤 수요 증가보다는 공급 축소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사우디도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유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추가적인 어떤 하락보다는 일단은 반등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반등이 어떤 추세적인 반등보다는 어떤 하반경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유가를 말씀하는 부분들은 유가 선물 가격입니다. 선물 가격이요. 근데 어떤 우리 그 실수요를 감안했을 때 유가 현물 가격을 보게 된다면 어떤 그 마진폭이 35달러 이하는 절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쇼커링성 매수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기술적인 어떤 하방 경기성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쌤의 포트 중에서 두 종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점검을 해봤고요. 손쌤의 포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거든요. 시기적으로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3월 달까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CES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하죠. 거기에 갤럭시 S7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세빗이죠. 하노버에서 이제 뭐 통신 이슈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스마트 모바일 웨어러블 이 이슈와 함께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코리아 서킷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의 위치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거기에서 주가의 위치가 어디 부분에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23,000원짜리가 지금 10,000원대에 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현저히 주가가 이제 저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확인해 봐야 될 게 수급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느냐 매도를 하느냐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서서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기억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조정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12월 20일 이후에요. BH의 경우는 자회사의 채무 보증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 한 35억 정도, 그 다음에 117억 정도의 채무 보증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차트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보시게 되면요. 10,000원짜리가 5,000원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2008년 이후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14,900원짜리가 지금 5,000원에 와 있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5,800원을 돌파를 언제 해주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서 작용을 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년 기대감도 충분히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도 역시 동반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역시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양홀딩스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유한타증권에서 EPS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올렸냐면 5,553원에서 8,272원으로 48.76%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더 나올 것이다라는 걸 반증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직까지 중간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은 17만 원을 언제 돌파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 세 종목 다 내년에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3월 달까지 우리가 박람회를 통해서 전기전자 섹터 좀 잘 보자라는 손쌤의 의견이었다. 잘 대응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을 참고하셔서 오는 해 2016년도 1월 4일 첫 개장일에 전략 잘 세우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올해는 이 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쌤, 손쌤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2016년도 내년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